재미있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감정이라는 게 정말 우리 생각처럼 일을 망치는 안 좋은 걸까요? 여기 2개의 방이 있습니다. 첫 번째 A방에는 5개의 잼이 놓여 있는데요. 당도, 염분, 열량, 농도 이런 이성적인 정보를 조금씩 달리 표시해 놓은 잼이고요. 두 번째 B방에도 똑같이 잼이 5개가 있는데 여기는 텁텁함, 산뜻함, 불쾌함, 행복함, 감정에 호소하는 정보를 주었습니다. 좀 이성적인 선택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내렸을 때 나중에 후회도 많이 없는 것 같고. 이상향은 아무래도 이성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죠. 왜요? 감정에 따라 이렇게 휩쓸리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더 냉철하고 좀 어떤 선택을 할 때는 좀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지 좀 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과연 이 실험자는 본인이 말한 대로 이성적인 판단으로 냉철하게 잼을 고르게 될까요? 먼저 A방에 들어간 실험자, 당도, 염분, 열량, 농도도 체크하면서 이것저것 맛도 봅니다. 한참을 고심한 끝에 마음에 드는 잼을 고르기까지 걸린 시간은 3분 12초. 다른 방에서는 어떨까요? 충분한 시간을 가진 뒤 이번엔 B방에 들어왔습니다. 텁텁함, 산뜻함, 불쾌함, 행복함 이런 안내문이 쓰여 있는 방이죠. 이번에는 얼마나 걸릴까요? B방에서 마음에 드는 잼을 고르기까지 걸린 시간은 2분 32초. B방이 아까 A방에서보다 무려 40초나 단축됐습니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감정과 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어느 거를 좀 중시하세요? 그냥 아무 선택이나 할 때요? 예. 그땐 감성을 좀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 아, 그럴 때는 감정을 좀 중요시하는 것 같으세요? 다른 실험자들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A방에서 마음에 드는 잼을 고르는데 걸린 시간은 평균 2분 8초. 그렇다면 B방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B방에서 잼을 고르는데 걸린 시간은 평균 1분 50초. 아까 첫 번째 실험의 결과처럼 평균도 B방이 훨씬 짧은 걸로 나왔습니다. 왠지 그냥 써있는 대로 행복하고 싶어서 행복 4개인 걸로 골랐어요. 되게 저는 제가 평소에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행복하면 그 행복한 감정을 최대한 누리려고 하고 슬프면 슬픈 감정을 많이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 때도 있어서 그 당시에 그 감정이 저한테는 제일 중요하고 그 감정 따라 선택을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전 평소에 감정에 따라 선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늘 감정적으로 굴면 안 된다고 여겨왔는데 웬걸요? 감정이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걸로 나왔네요. 이 정서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해주나,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판단의 발목을 붙잡는 천덕꾸러기로서로 보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안내자로서의 정서의 측면을 이제 우리가 보기 시작한 거죠. 과거 이성만 강조하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감성, 감정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무조건 억눌렸던 감정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는 거죠.
감정이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 인간의 많은 행동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여기 시대가 다른 두 편의 광고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물을 오염시키는 원인의 68%가 생활하수랍니다. 남은 식용유는 휴지나 신문지로 닦아내는 설거지를 해야 하고요. 음식 찌꺼기는 물기를 없애고 따로 모아버려야 합니다. 조금만 수고하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어느새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와닿으세요?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그 학자들뿐만 아니라 그 일반적인 이 대중들조차도 이제 감정이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된 거죠. 지금 입고 있는 옷 왜 샀어요? 라고 했을 때 방수기 기능이 뛰어나서 물빨래에도 잘 버티니까? 아니면 색감이, 그쵸? 이런 질문보다는 예뻐서라고 우리가 대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감정,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 감정을 서로 공유하는 공감, 이런 것이 이제 키워드가 된 것이겠죠. 아까 길거리에서 물었던 질문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의 감정 어떠셨나요? 그리고 지금 가장 힘든 감정은 무엇입니까? 여기 자기 감정에 대해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괴롭고 부끄럽고 마음 안쪽에 숨겨놨던 감정을 여러분은 꺼내놓을 수 있나요? 세 분이서 조금 서로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건 서로를 도와주는 게 일본 목표가 아니고요. 내 이야기를 하면 나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솔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숨기고 기만하고 이러는 사람들 보면 꼭지가 정말 돌아요. 저희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속여왔던 많은 사건들이 한 번에 터지는 일들이 너무 많았을 텐데 또 거기에 또 한 번 좀 꽉 막힌 또 부장님 그때 상무인가 부장인가 꽉 막혔었어요 진짜. 또 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 사건 해결될 때까지는 하라고. 그 사건 해결되면 이쪽 안 그래도 보낼 거니까 하라고. 정말 수치스럽고 했던 일이죠 그때.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그 뒤에 생각이 확 나네요. 여러분, 느끼는 대로 그냥 말해보세요. 감정에 대해 배우는 지금 저는 너무 놀랍고 새롭고 또 많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내 감정을 돌아보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다른 사람이 알아주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만약에 된다면 내가 알아주는 게 가장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웃어본 게 언제인지, 마지막으로 울어본 게 언제인지, 따뜻함, 사랑, 기쁨, 존경, 그리움, 그 많던 감정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잃어버린 내 감정을 찾아 긴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소통이 안 됨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내 감정을 적절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을 먼저 읽고 나 자신과 소통하는 게 중요하고요. 감성을 느끼고 교류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뇌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 친구는 저를 되게 많이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제 페이스북에 있는 사진이 다 인스타그램에 올라가 있고 멤버놀이는 연예인이 일종의 자기 캐릭터로 삼고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서울 강남의 주택가에서 20대 공익근무요원이 여성을 살해하고 2시간 가까이 자해소동을 벌였습니다.